이재명 대표가 어제 MBC 100분 토론에 나갔습니다. 당장 이렇게 코앞에 닥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선거법 재판 항소심 3월에 아마 선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633 원칙에 따르면 6월에는 나오게 되죠. 대통령 재직 시에는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질문을 받자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다 라면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그러니까 내 선거법 사건, 선거법 재판은 항소심 결과는 나올지언정 그 전에 대법 판결 나오기 전에 대선이 끝난다면 재판 정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친명계 조화장 정성호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위안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소추되지 않지 않습니까? 법 밖의 다수설도 재판도 중단된다는 게 좀 다수설로 제가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단되겠죠. 중단된 것이 옳다. 이런 입장.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김균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항소심은 3월쯤에 나올 거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나올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까 본인이 요즘 당당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빨리 재판했으면 좋겠다. 재판부를 믿는다고 한다면 항소심은 믿는데 대법원 판결은 믿지 못하는 겁니까? 초조함의 발로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도 다 법조인인데 그 두 분이 얘기하는 다수설, 저도 기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고 봤는데 다수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 중에 내란과 외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만약에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됐을 때 그러면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부분 관련해서 2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딱 되는 순간 이건 홀드시켜서 중지시켜가지고 대통령을 계속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 위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본인이 말하는 대동세상, 그게 그런 거 아닌가요? 왜 본인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본인이 당당하다고 하고 초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대선 전에 빨리 대법원 판결도 내려주십시오. 저 너무나 억울합니다. 계속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저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이 더 탄원서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도리어 지금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헌법 84조 부분이 헌재에서 넘어갈 때 헌재가 본인들 입맛에 맞게끔 구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복귀왕 의원 같은 분들이 그런 법안까지 내고 있는 겁니다. 예, 작년에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와가지고 대통령 임기 중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죠?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2심에서도 만약 유죄가 된다면 사실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거의 그 유죄가 무죄로 둔갑할 확률은 거의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헌법학자들의 어떤 판단이 틀려진 부분이 저는 큰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아니 2017년도에 그때 홍준표 후보의 재판에 있어서는 유죄 확정 시에 대통령직을 상실한다고 하는 저 많은 헌법학자들이 왜 이재명 후보에 와서는 그 입장이 달라지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저 헌법학자들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학자들이 홍준표 후보 때와 이재명 대표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헌법학자들의 어떤 권위나 어떤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국민의 법 감정에 맞아야 되거든요. 1심과 2심이 유죄가 유죄된다면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 최종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는 궁극적으로 볼 때는 법 위에 국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2심까지 유죄가 된 상태에서 대선에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미 이재명 대표는 전과 사범입니다.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MBC 100분 토론에 나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가 우겼습니다.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인 사람이 본인의 혐의조차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 운운합니까? 김경희 대변인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항상 본인들이 불편하거나 불리하면 상대를 공격하거든요.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 아닙니까? 그리고 12개 사건에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혼탁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환길 씨 고발하고 있죠. 그다음에 특검도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탄핵은 역풍이 불까 봐 얘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위인설법도 하고 있죠. 결국은 이재명의 아버지를 위해서 민주당이 아주 전사적으로 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해서 보수 정당이다. 그런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것조차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혼탁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